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현재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8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8월 네 번째 주가 되겠죠. 어쨌든 8월에 좀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어지죠. 개인적으로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이제 주식 전문가를 쭉 이제 해왔었고, 또 운영을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8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6월, 7월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8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흐름보다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모습이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이 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전문가는 다르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8월은 좀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고, 사실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거의 한 3년 동안 최악의 한 달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최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을 대부분 그동안에 예측이 맞았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어긋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생각을 했었던 그런 한 달이었었고, 어쨌든 아직 뭐 8월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이 또 다음 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회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인데요. 2020년에 525.83% 누적이 됐고요. 2021년은 7월까지 589.33%가 누적이 됐습니다. 어쨌든 작년을 뛰어넘었고요. 8월이 좀 부진하지만은 뭐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8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누적 수익이 1000%가 넘어가는 건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또 뭐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100%, 50%, 그리고 뭐 30%대가 3개 정도 그렇게 나오면서 수익이 났었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종목은 이제 손절이 나오는 종목이 있더라도 손절은 좀 짧게 하고 있어요. 5%. 뭐 가끔가다 이제 10% 종목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그런 종목은 중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확신이 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뭐 5%, 6% 그 정도 수준에서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관리의 일종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와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현재는 1개월에 36만원인데요. 9월 1일에 44만원으로 인상이 돼요. 그래서 미리 결제를 하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8월에 3개월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또 그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훨씬 유리하고요.
9월부터는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9월, 10월, 11월 이 정도까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 결과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좀 활용을 잘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종목을 추천을 하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인버스나 레버리지 추천을 하는데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지수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때는 인버스를 고정하고 종목을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에 전략을 전달하고요.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전략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주 1회 이상 음성 녹화로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흐름 뭐 다들 잘 아시죠?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원래 예상으로는 시장이 강할 것이다, 박스권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빠지면서 좋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빠졌었죠. 그러면서 화수목금이죠. 이번 주는 4일밖에 안 했으니까 3100선이 깨졌고요. 3000선 가까이까지 왔어요. 3050이 깨졌다가 회복을 했는데요. 뭐 빠질 만큼 빠졌다고는 봅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덩달아서 같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지난주까지 강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코스피가 계속 빠지니까 결국은 따라가는 흐름인데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스닥은 흐름이 어떻냐 보면은 코스피가 강하다 그러면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코스피가 계속 빠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낙폭이 코스피보다 커져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그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승할 때 보면은 탄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코스피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역시 반등할 때는 무섭게 반등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코스닥 쪽에서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하락의 원인은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이번 주까지 계속 이게 8월 6일부터 이제 계속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매수를 했는데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히 좀 우리가 일종의 퐁당퐁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매수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약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의 뭐 1년 동안 100조가 넘게 개인들이 매수가 했어요. 113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작년 2월부터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시장이 이미 폭락했어야 됐어요. 시장이 폭락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요. 역시 그 원인은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했고 미국이 상승하니까 따라 상승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수급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개인들은 지금 의아해 할 거예요. 야, 개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수하면서 시장 끌어올렸는데 지금 왜 시장은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초보자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지금 개인이 매수해서는 시장이 가지를 않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버틴다 그러면은 이건 뭐 일종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 시장은 어느 순간 되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흐름이고, 개인이 매수하면 시장은 빠집니다.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한다.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외국기관이 조금 매도를 해요. 그러면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개인이 지금처럼 대량 매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특히 대량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수급 전환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많았었죠. 코스피는 7.5%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9.5% 정도 하락했는데 역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지면은 계속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2900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뭐 3편선을 좀 이탈을 하더라도 이게 거기에서 이제 좀 계속 내려가는지 아니면 찌글찌글 하는지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3천선 이탈까지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반등하고 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반등 시도 후에, 살짝 반등 시도 후에 좀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 흐름이나 아니면은 반등 시도하고 살짝 조정받고 바로 또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V자 반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요. 역시 뭐 악재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추가적으로 흔들었던 원인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하면은 역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돈을 걷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이어오다가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어요. 양적 완화, 돈을 풀던 걸 멈추고 채권을 매입했던 걸 팔고, 이제 그런 행위들. 그러면은 자, 채권을 매입했던 걸 다시 팔면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시장이 너무 이게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 흐름도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채권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돈을 풀고 있는데, 그걸 11월부터 멈추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FOMC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록에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시장의 흔들림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풀던 돈의 양을 줄이겠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올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양적 완화를 멈추는 것도 올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아마 경제 흐름을 봐야겠죠.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지만은, 정치권과 연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미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고요. 그게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국은 정치권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한국은행이나 이쪽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소음이 좀 들렸네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게 잘 분리가 돼 있어요. 물론 트럼프 때 이제 연준을 압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뭐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옐런이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연준 의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당시에 이제 발작이 한번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201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연준 의장들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일종의 밥그릇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연준 의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정권의 어떤 그 주요 요직에, 아니면은 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 눈밖에 나면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대부분 정부 관련된 기관에 취직하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옐런도 뭐 최근에 재무장관에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치권의 입김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올해가 이제 그 1년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2년 차까지는 안정화 기조를 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는 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도 뭐 이게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유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기가 좀 더 미뤄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테이퍼링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10월 정도까지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좀 출렁임이 있더라도 계속 간다는 거죠. 우상향하는 흐름이 미국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최소한 11월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한국도 출렁임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더 이제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어느 순간 진짜 발작 수준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것보다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흐름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더 빠진다고 하면 3천선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 예상은 하지만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가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대응해도 돼요. 코스피 확인하고 코스닥을 접근해도 되니까 역시 예측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클 수 있지만은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등하는 거, 지수가 반등하는 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파생은 장중 단타는 계속 가능하죠. 장중에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 단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방 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정신, 바이오, 또 메타버스, 신규주들 이 정도로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셀루메드, 뭐 이게 이제 사실 이건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소액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유비쿼스 홀딩스, 이 종목은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가는 가격 메리트가 좋아졌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직전 저점 부분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가격이 왔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M게임, 이건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플러스, 이것도 가격 메리트가 좋아졌고요. 인바이오제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조정받으면 한번 지금 조정을 또 받고 있죠. 조금만 더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경 AT는 너무 많이 빠졌고요.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점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세 종목인데요. 카페24 가격 메리트 좋고요. 금요일에 지수가 빠질 때도 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한번 단기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이건 조금만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풍제약이 그동안 쭉 횡보할 때 사실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좀 보다가 놓쳤어요. 어쨌든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은 그것도 뭐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대정화금은 가격을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그리고 카페24는 가격이 지금 좋고요. 그래서 세 종목 골라봤으니까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어려운 8월이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부터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8월 나머지,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11월까지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분들은 합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예요. 한번 이렇게 흐름이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쭉 빠졌을 때 합류하는 게 가장 그 수익을 단기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래요. 종목을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종목 추천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단기에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짧게 이렇게 손절을 하면서 또 이제 그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는데, 지금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좀 어려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저는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신규 동영상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